네, 시사실레오 코너입니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두고 연일 정치권이 뜨겁죠.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선까지 시간을 끌지 않고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부동산으로 악화한 여론을 돌리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을 하면서도 속내가 조금은 복잡해 보입니다. 자,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미래통합당 황보승희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침에 비가 와가지고 오시는 길에 조금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처럼 좀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의원님 두 분께 좀 간단히 여쭙죠. 자, 홍 의원님, 민주당에서 이렇게 강하게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 성장이 정체하고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이 사회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곳으로 인구가 이렇게 이동하는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 지금 뭐 실제로 서울이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분야의 중심지가 되고 얼마 전에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초과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인구도 줄고 힘든 상황인데요. 이렇게 수도권 집중화를 막기 위해서는 국가 균형 발전의 철학 하에서 이제 특정 분야에 있어서는 수도권에 이제 버금가는 그런 역량을 갖춘 지방 거점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생각해 구상해낸 것이 이제 행정 수도고요. 예. 민주당에서는 이제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정치 중심지인 이제 서울을 아무래도 행정 수도로 해서 세종을 행정 수도로 만들고 서울은 뉴욕이나 상하이처럼 경제 수도로 디자인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통합당의 당론은 어떤가요? 네, 저희는 일단 더불어민주당에서 갑자기 행정수도 이전을 들고 나온 것은 예. 부동산 정책 실패 또 국민들의 여론 악화 이런 거에 대한 국면 전환용으로 이 카드를 들고 나온 거 아닌가라고 진정성을 좀 의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최근 여론조사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부정평가가 무려 71%에 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수도권의 집중화가 굉장히 심하고 또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는 뭐 그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것이 좀 더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갔으면 좋겠다라는 미래통합당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당위성에는 공감을 하지만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어떤 당위성에는 공감을 하지만 지금 국면 전환용이라고 보는 입장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미래통합당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뭐 꼼수라고 한다면 주의 환기식의 언론 플레이만 할 텐데 예. 누가 이제 행정수도가 완성 같은 이제 국가 중차대한 일을 이렇게 꼼수로 쓸 수 있겠어요. 그 행정수도 완성은 사실 민주당의 일관된 국정 철학이었습니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 이 정부에서도 개헌안에 수도를 법률로 한다 이런 조항도 명시돼 있고요. 그것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밑그림이었습니다. 사실 행정수도가 완성된다면 수도권 주택 가격 안정에 뭐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지만 행정수도 완성을 추진한다고 단기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국가균형 발전 위한 대의에 이제 통합당 의원님들도 상당수 동의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왜냐하면 지방이 지금 실제로 저도 약간 지방은 아니지만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특정 정당의 지지율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국민 모두를 위한 과제라는 차원에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부동산 정책 때문에 민심이 좀 악화하는 것에 대한 국면 전환용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동의하기 어렵다는 부분이죠. 사실은 국면 전환용은 아니다. 예, 뭐 대선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대선 이후에 국정과제부터 계속 추진해온 구상해온 과제가 이제 국가 균형 발전이고 행정수도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렇군요. 자, 민주당에서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을 발족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네. 27일이죠. 첫 회의가 열렸는데 김태년 원내대표가 올해를 행정수도 완성의 원년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첫 회의에서는 어떤 내용이 주로 논의가 됐습니까? 네, 우선 이게 이전이 아니라 이제 완성 추진단이라고 명명을 한 부분에 대해서 예. 잠시 말씀드리면 예. 실제로 지금 행정수도가 과거 이제 2004년 이전처럼 처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이제 행정부처가 이전한 상황이고요. 예. 그 이전을 완성한다는 차원입니다.
지금 사실은 국회 업무 보고 오느라고 이제 행정부에서는 비효율이 굉장히 커서 이 부분을 완성한다는 차원인데 그 추진단에서 단장님이 지금 서울의 지역구를 두신 우원식 의원님이시고 나머지 전국에 계신 의원님들도 같이 하고 계세요. 이게 예. 특정 지역의 뭐 서울과 세종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이제 과제라는 차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첫 회의에서는 행정수도를 이제 옮기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인 국민적인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 각계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고 공론화할 것인지 예. 이런 부분과 실제로 세종시를 방문해서 그 행정수도 용지로 돼 있는 부분을 실사를 하고 그동안 연구가 많이 돼 있는 국토연구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향후 공론화하고 연구를 더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획과 방향을 잡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하는 것이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이제 여야가 좀 합의된 입장을 먼저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통합당 내 기류를 보면 네. 앞서 뭐 홍 의원님께서도 짚어주셨지만 의견이 좀 내부에서 엇갈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물론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2004년도에 우리가 이제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해서 서울이 우리의 수도라는 것이 관습 헌법이다. 예. 그래서 헌법 개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 수도 이전하는 것이 위헌이다. 이런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헌재 판결을 뒤집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정부는 수도 이전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고 이해찬 대표는 또 헌법 개정 사항이라고 하고 김태년 원내대표는 일반 법률로 또 옮길 수 있다. 이렇게 오락가락하면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예. 그리고 정말 그 수도 이전이 필요하다면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수도 이전 공약을 내걸고 서울 시민 의사를 확인해 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하신 상태고요. 예. 통합당 내에서도 이제 그 충청권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뭐 이 기회를 통해서 헌법 개헌이라든지 또는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뭐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은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하지만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고요. 네. 김종인 위원장이 말씀하신 서울시장 선거에 뭐 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라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종인 위원장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요. 민주당은 사실은 대선까지 시간을 끌지 않고 그 전에 합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든다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예. 그 말 자체는 선거에 휘둘리지 않고 그 전에 대선이던 내년 서울시장 선거든 이렇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초당적인 대책 마련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예. 하는 건데 저희는 이제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뭐 시장 공약으로 내걸라고 말씀하시지만 저희는 국민적 동의를 구하고 완성하는 거라서 그렇게 김종인 위원장님 같은 말씀은 오히려 선거 공학적으로 접근한 이런 당리당략적인 그런 의미로밖에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수도를 이전한다는 것은 참 이게 필요하면 개헌도 해야 되고 예. 또 심지어는 지금 그 이제 민주당의 이 이전 추진단 계획도 보면 국민 투표에 또 붙일 만한 그런 어떤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수도를 이전함으로써 느낄 수 있는 서울 시민들의 또 박탈감 물론 뭐 경제 수도로 키우겠다라는 비전이 있지만 어쨌든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지금 수도권에 집중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분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도를 이전하시겠다고는 했지만 2003년도부터 국토균형발전법에 의해서 지금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 완료된 것은 한 100여 건에 불과하고요. 346건의 공공기관들이 이전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예. 지금 7월 24일 YTN 보도만 보더라도 정부는 아직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구체적인 안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 문제 이거에 대해서 1차적으로 빨리 정부가 대책을 수립하고 정말 진정성 있게 지방과의 어떤 그 균형 발전을 생각한다면 하고 있는 것부터 먼저 선이행하고 착실히 이 계획을 수행할 때 국민들이 수도 이전에 대한 진정성도 그 의미 있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이어서
그 황보승 의원님께 통합당 내 기류에 대해서 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앞서 뭐 충청권 일부 의원들 그리고 PK 지역의 일부 의원들도 지금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가 균형 발전 결의안을 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혹시 의원님께서도 동참하셨나요? 저는 네 서명하지는 서명하지 네 않아요? 저도 서명했습니다. 서명하셨습니까? 네, 그렇군요. 왜냐하면 저도 뭐 지방의원 출신이고 사실은 근데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물론 정부기관, 공공기관을 이전해서 지역에 그래도 이 지역 개발의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입장에서는 지역 발전에 어떤 큰 도움이 되는 것들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 그래서 지역의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게 하는 것, 예.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좋은 대기업 하나 이전시키는 것이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더 큰 도움이 되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가. 제가 지방 의원을 하면서 그런 예. 저희 지방 의원들과 공감대가 좀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공공기관 저희 지역에도 해양수산 그 혁신 클러스터라고 해서 전 세계 최대 규모의 해양 공공기관이 이전에 있습니다. 예. 근데 그분들이 사실은 금요일 저녁이 되면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서울 인근에 집이 있으시기 때문에 예. 떠나시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긴 했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자리를 잡고 지역의 어떤 그 균형 발전으로 효과를 내기까지는 예. 사실 지금 2004년부터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효과가 미비한 상황이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고위공직자 37%가 예. 이전은 했지만 수도권에 집을 두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아까 방법 가지고 이제 오락가락한다고 했는데 예. 사실은 말씀하신 2004년 그 헌재 판결에서도 방법을 제안해주고 있어요. 예. 사실은 뭐 개헌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뭐 국민투표도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여야가 합의한 법률에 의해서도 가능하다고 하고 있고 저 그 김태년 대표도 그 세 가지 방법을 다 국민적 동의를 얻어서 진행하고자 하는 거여서 예. 방향성은 뭐 일관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렇군요. 자, 저희가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더 많은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고